안녕하세요. 세상에 없는 나만의 자본주의 코드를 찾아보는 채널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이번에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는, 저도 제 채널에서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9%, 8%, 10% 이상 배당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고금리 상품을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금리가 높다 보니까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낼 세금과 여러가지 걱정들, 그리고 이자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야 될 세금들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연금소득, 이게 우리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 금액인 거죠. 그리고 양도퇴직소득, 최근에 신설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년에 실행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설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와 배당소득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해서 일단 먼저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자소득은 뭐냐? 이자소득이라는 거는 예금과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와 여러가지 채권이자, 그리고 10년 이하의 저축성 보험 해지환급금, 10년 이하면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자 부분들도 모두 이자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주식 그리고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배당금, 그리고 ETF 등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이자배당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4천만원 이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근데 2013년부터 현재 2천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작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2천만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1천만원으로 줄이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트렌드로 봤을 때 실행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 세수가 결국에는 우리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늘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천만원 허들을 1천만원으로 늘리면 훨씬 많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15.4%인 308만원을 원천 징수해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4천만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천만원 초과분은 우리 과세 표준 있죠.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걸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해 놓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진세율에 따라서 합산이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원천징수 15.4%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200만원 이하의 세율을 보시면 6%잖아요. 6%가 클까요? 15.4%가 클까요? 당연히 15.4%가 큽니다. 그러니까 15.4% 세율을 먼저 원천징수를 해갔기 때문에 이 120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우리가 내야 될 세금 구간은 없습니다. 15.4% 원천징수 초과분만 공제를 합니다. 그럼 초과분이 얼마나 되냐? 우리 지역에서 나와 있는 보통 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지방소득세율 10%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4% 원천징수 되는 부분에서 초과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럼 나오게 되는 이 부분이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4천만원에서 15.4% 원천징수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천만원 이자소득세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4천만원에서 15.4%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616만원을 내겠죠. 최종 3,384만원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천만원 초과분은 원래 세금 16.5%, 330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낸 세금 15.4%를 제외한 308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2만원, 덜 낸 세금은 22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22만원 추가로 내게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영상에 찾아보면 이게 맞다 아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는 영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 놓은 영상도 제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세무사나 회계사님 분들은 이게 틀렸다면 댓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자소득세 부분에는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게 되는데 지금 금융소득 연 336만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를 낸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아직 합의된 부분은 아니고요. 2025년 11월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안 됐어요. 하지만 건강보험료 재정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는 1,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에 따라서 제가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계산식이 다 저장되어 있는 계산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 등 여기에 연금 근로소득의 경우는 연금 근로소득란에 입력을 하고요.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 포함해서 여기에 입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천만원을 가정했을 때 2천만원 초과분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천만원을 여기 입력을 해봤고요.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매월 건강보험료는 13만원씩 나오게 됩니다. 이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질문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연금소득은 전년소득에 대하여 해당 연월 1월부터 12월까지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에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정산하는 주기가 다르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 배당 소득 4천만 원일 경우 총 세금 건강보험료 포함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금 616만 원을 내고 3,384만 원을 수령을 합니다. 더 낼 세금 22만 원을 포함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고 나면 세후 수령 금액은 3,36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여기를 합산을 해서 빼주면 1년에 157만 원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종 3,205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요. 4천만 원이 이자 배당 소득으로 우리가 수령했을 때는 거의 약 8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해결할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해결할 방법은 가족 명의를 활용해서 원금 투자 금액을 각각 분산을 하게 되면 이자 소득을 당연히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청징수 15.4%만 하시고 말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시게 되면 가입 유형에 따라서 비과세 200만원 받을 수 있고요.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IS 계좌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계좌가 있는데요.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또는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 시에는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은 무조건 채워주셔야 되고요. 1년에 2천만원까지 총 5년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억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미불이익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1천만원 넣었어요. 그럼 내년에 3천만원, 내년에 3천만원 입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중도 인출은 납입 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하지만 인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는 않으니까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IS 계좌는 중개형 IS 계좌, 신탁형 IS 계좌, 1임형 ISA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중개형은 내가 예금 적금 빼고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탁형은 예금 적금을 포함해서 하실 수 있는데 주식 투자나 이런 직접적인 투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전문가 1임형은 그냥 내가 다 맡기는 겁니다. 증권사나 이런 전문가들에게 투자를 잘 하시는 투자 운영사에게 맡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진 선택권이 없다. 우리가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 명의를 활용하든지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우리가 쉽게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고 건보료가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